지금까지 세계 2대 주식 중 하나로 꼽히는 쌀은 인도 또는 중국이 기원국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유전자 분석센터가 한국에서 출토된 벽씨를 가져가 조사한 후 이 모든 주장을 뒤집는 결과를 발표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쌀은 밀과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3대 작물로 꼽힙니다. 이 중 밀은 전 세계 경지 면적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고 세계 인구의 10%가 주식으로 이용하는 반면 쌀의 재배 면적은 20%로 밀에 비해 낮지만 인구 부양력이 높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을 두고 인도와 중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서로 기원국이라고 주장했는데 전 세계 학계도 당연히 그렇게 믿어왔는데요. 쌀의 기원을 두고 다양한 학설이 제기됐는데 그중 기원전 7000년경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4월 모내기 할 때부터 11월 수확할 때까지 벼가 자라는 논에는 항상 물이 잠겨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쌀은 물이 풍부하고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기 때문이죠. 이 설에 따르면 벼농사는 약 5000년 전 중국 양쯔강 하류를 거쳐 황하 유역으로 들어온 후 중국이 한국에 벼농사를 전해준 것이 됩니다. 그 뒤로 이란을 거쳐 카프카스, 시리아와 소아시아에 전해졌고 아랍인들이 유럽에 진출하면서 유럽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설은 중국에서 뒤집힙니다. 1993년 마오쩌둥의 고향이기도 한 후난성의 옥서맘 동굴에서 약 11,000년 전 벽씨가 발견된 것이죠. 후난성 옥서맘 유적 1차 발굴에서 검은색을 띤 벽씨 2개가 출토됐고 95년 2차 발굴과 2004년 3차 발굴에서도 상당량의 벽씨가 출토됩니다. 이후로도 광둥성에서는 9,000년 전의 증거가, 후베이성에서는 5,700년 전의 증거가 연속적으로 출토되면서 중국 대륙이 한반도로 벼농사를 전해주었다는 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이로써 재배벼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은 끝나는 듯했죠. 그러나 이 주장이 단번에 뒤집히는 벽씨가 한국에서 출토됐죠. 1994년 정부가 충북 청주 소로리 일원에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주도하에 사전 지표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구석기 유물들이 확인되면서 1997년 1차 발굴 작업이 실시됐는데 그 자리에서 벽씨가 59풀 출토되었는데 그와 함께 찌개, 글개, 홈날, 몸돌, 격지 등 구석기 유물이 함께 발견됩니다. 이것은 분명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한 유물들이었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 벽씨들은 경작한 것, 즉 재배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결국 정확한 분석을 위해 미국의 지오크론 연구실로 보내 분석한 결과 이 벽씨들이 약 15,000년 전의 벽씨라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중국 후난성에서 발견된 벽씨가 약 11,000년 전 벽씨이니 한국에서 4,000년이나 앞선 벽씨가 출토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씨임이 증명된 것이죠. 물론 중국에서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벼농사는 반드시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다양한 비판을 제기해 사실을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벼는 따뜻한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추운 한반도에서 벼가 자랄 수 있냐는 의문, 그리고 그 벼가 야생벼인지 재배벼인지 어떻게 하냐 등의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는데요. 사실 세계 최초로 한반도에서 쌀 농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재배한다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 즉 머리를 써서 농사를 지었다는 의미이자 가장 먼저 사회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 세계 최초의 쌀 농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시족사회의 발전과 연결됩니다. 보리나 밀과 달리 쌀 농사는 논을 만들고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고 수확하기까지 많은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쌀 농사의 필수인 모내기와 수확, 물대기를 공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형성되죠. 쌀 농사를 통해 고대 한반도에서는 시족 공동체가 발달해 부족사회를 형성하고 대규모의 물대기 사업을 통해 국가의 등장을 엿볼 수 있죠. 고고학계에 따르면 농경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 조직인 고대 왕국이 등장했다는 것이 정설인데 특히 물을 끌어오기 위한 수로와 농업용수를 보관하는 저수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건설을 계획하고 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치 조직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쌀 농사는 국가를 만드는 가장 상징적인 농작물인데요. 결국 중국의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서 이를 고증해버리기로 합니다. 특집방송을 내보냈던 청주 MBC 취재팀은 국립작물시험장 춘천 출장소에서 냉해 실험을 통해 벼가 자랄 수 있는 온도를 실험한 결과 벼는 자연상태에서 최적의 발화 온도는 20도로 알려져 있지만 13도에서도 70% 이상이 발화된다는 사실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벽실을 분석한 국내 쌀 분야 최고 권위자 서울대학교 허문의 명예교수는 전자현미경으로 벽실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 벽실은 재배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한국에서 발견된 소로리 벽시 덕분에 벼농사의 기원국이라는 타이틀은 한국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후 한국의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소로리 벽시의 절대 연대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개발한 탄소연대 측정 계산법 적용 결과 기원전 15,118년으로 나왔다고 발표했고, 지금까지 학명 없이 소로리 벽시로만 불렸으나 오리자 사티바 코레이카, 즉 한국의 고대벼라는 학명도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BBC가 2013년 10월 21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쌀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는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발견됐으므로 한국을 벼농사의 기원국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내 벼농사 기원국 논쟁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면서 논쟁은 완전히 끝나버렸죠. 거의 모든 책들의 기원을 다루는 세계적인 고고학 개론서 현대 고고학의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4년 출판본까지는 기원전 9000년경 발견된 중국의 후난성 벽시를 쌀의 기원으로 표기했는데, 같은 해 개정판을 내면서 쌀의 기원지는 한국이며 최초 발견 연대는 기원전 13000년 전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단백질의 보고이자 인류 생명유지의 필수 작물로 꼽히는 콩 역시도 한국이 원산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콩을 재료로 하는 음식이 한국만큼 발달한 곳은 없습니다. 콩은 다른 잡곡과 함께 섞어 요리하기도 하지만 콩의 대표적인 요리는 장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콩을 삶아 메주를 담근 후 이를 이용해 된장, 관장 등을 만들거나 콩을 삶아 띄워 청국장을 만들고 두부를 만들었죠. 콩은 추위에 잘 견디며 생명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에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세계 고고학계에서는 콩의 원산지를 한반도와 만주 남부지방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에 가장 많은 변이종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까지 한국은 중국과 함께 전 세계 콩 생산량 1, 2위를 다투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두의 90%는 아시아에서 채종한 종자 35가지를 개량한 것이며 이 중 6가지 품종은 한국에서 채집한 것입니다. 미국이 1901년부터 1976년 사이에 한국에서 5,496종의 재래종 콩을 수집해 갔으며 이 중 3,200종을 일리노이 대학이 보존하고 있죠. 1920년대 미국은 세계 식량종자 확보를 위해 전 세계 각지로 야생작물 채취팀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몰스와 돌셋이 동양식물탐험 원정대를 구성해 파견됐는데 한반도에 3개월 머물던 그들이 채집한 야생콩이 3,379점입니다. 전체 4,471점의 야생콩 중 80% 이상을 한반도에서 채집한 것이죠. 보통 식물의 원산지는 그 변이종의 다양성과 개체수로 판단하는데 한반도에서 80% 이상을 채집했다는 것은 한반도가 원산지라는 점을 증명해 줍니다. 채집을 담당한 두 학자는 조선에서 모은 자료와 사진만으로도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서에 기록했죠. 콩의 한자는 쑥입니다. 보통 멍청한 사람을 부를 때 쑥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가장 중요한 양식으로 꼽혔던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라는 의미입니다. 한반도가 콩의 원산지인 덕분에 고조선 시대 우리 조상은 기원전 623년 중국 제나라에 콩을 전해줬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제는 북으로 산융을 정벌하고 고죽국 지역까지 갔다가 융숙을 얻어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융숙이 바로 콩입니다. 이 콩이 서양에 알려져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700년대로 1739년 프랑스 파리 식물원에서 처음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이후 독일에서는 1789년에, 영국에서는 1790년에 콩이 재배되기 시작했고 이후 콩은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 다양한 음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경과 더불어 목축업도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의 사육, 즉 목축업 역시 농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원래 인간은 야생 짐승을 잡아 고기를 취하고 그 털과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독 개뼈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되는데 몽골과 같은 유목민족의 유적에서 양이나 염소뼈가 발굴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현상입니다. 한반도에서 농경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길들인 야생 짐승이 개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참고로 전 세계에 퍼진 개의 조상은 동부가 회색 늑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 과학자들이 전 세계 500종 이상의 개 DNA를 분석한 결과 동북아시아의 개가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풍부하다고 분석됐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개가 가장 오래전에 가축화되었음을 의미하죠. 이처럼 늑대는 15,000년 전에 처음 사육
파욕되어 만년 전사에 아메리카 대륙 등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반도는 세계 지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농경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민족이라고 한다면 좀 과장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